불안하니까 이러다 한번 뚫려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내 판단은 그냥 신뢰.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한다면 아직은 발령만 바뀌었을 뿐 어쩌면 내년 1월과 2월, 3월이 가장 숫자를 보면 화려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충분히 즐기시는 게 네. 그나마 우리가 2025년 마지막 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선택이 아닐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2025년 최상위 수익률을 낸 K증시 1년 동안 70% 이상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 잔고도 70%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살펴보고 점검하고 계획해 보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이 불장이다 네. 했는데 과거 박스피라고 사실 조롱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네. 이게 나스닥 수익률의 3배 수준으로 났어요, 올해. 네. 어떻게 세계 1위가 됐을까? 단순한 정책 효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세력의 어떤 설계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세력의 설계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런 접근은 그런 마냥 머리에서 그런 추론을 하고 있다면 투자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고 예, 그건 네. 금물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주식시장을 세력이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큰 시장 전체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일단 우리가 올해는 좋았지만 지난 한 2024년, 24년 다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 4년 연속, 3년 연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반영했다. 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내용은 어땠을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최종적인 마지막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가를 결정짓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게 있죠. 다양한 변수들. 그렇죠. 변수라는 편도 있지만 아니죠. 그냥 우리 주식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치를 찾는 게임이에요. 음흠. 이 우리가 좋은 기업이 가치라는 게 뭘까?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기업이 돈을 버는 걸 음흠. EPS라고 하고 네. 기업 이익이 돈을 버는 회사가 우리가 나중에 결국 돌려받을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또 하나는 그 기업의 평가가 좀 더 개선되는 거겠죠. 이유는 뭐 기술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브랜드가 굉장히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해자, 독점력을 갖고 있고 가격을 막 올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이 있구나. 그런 걸 뭐 여러 가지 합쳐서 그거 갖다 멀티플이라고 해요. 유동성이 그 선택을 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현 시점에서 정말 오늘 장도 끝난 날인데 네. 복귀해 보면 음. 상반기 시장은 여러 가지 매크로 노이즈가 있었죠. 뭐 관세 관련된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네. 당시에는 새로운 정부의 소위 주식 우선주의 정책, 부동산보다 주식으로 가겠다. 이게 네. 바로 멀티플을 건드린 거예요. PER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장세는 어떻게 보면 PER의 재평가 장세였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뭔가 우리의 내러티브가 강한 종목들 왔어요. 뭐 이야기 스토리가 있고 뭐 이게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다음 9월부터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9월부터는 저도 언론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얘기할 텐데 많은 분들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 당시에는 저 정도까지 왜 세게 말하지? 주가가 꽤 올라왔으니까 10월에도. 네. 근데 이제 제일 핵심은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론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좋아져 버렸고 결국 그 과실을 세계의 몇몇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 돌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일단 매우 좋았고 삼성전자도 레거시까지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9월 이후의 강세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만약 이런 쪽에 동참한 투자자들은 좋았겠지만 네. 동참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곧 다시 바뀌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저에게 뭐 오늘과 2020년 1월 1일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차이 없는 거예요. 캐란다만 바뀐 겁니다. 달력만. 네. 이 추세적 9월 이후에 바뀐 시장의 근본적인 특징은 비슷하게 가니까. 그거는 더 강화되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지.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뭐 다른 식으로 그래 좀 종목 확산이 될 거야. 뭐 가치 주시대가 올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연초 기대감도 있으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시장을 끄는 힘은 지금은 결국 EPS 곱하기 PR에서 기업이 EPS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수가 어디를 가냐 안 가냐는 다음 질문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시행을 그것이 굉장히 성장률 좋게 내고 있냐만 집중하셔야지 어허. 그런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승하는 기업은 소수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많으면 네. 다 오르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림자만 보는 거죠. 주가를 보면 덜 올랐으니까 이걸 사야 돼.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건 적절하지 않다. 이 말은 코스피를 안 그래도 저희가 코스피를 이끌고 가는 건 막 한 10개 종목 정도다라고 늘 그러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AI와 관련된 굉장히 소수의 기업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정리해도 되는 거겠죠? 뭐 그것도 음. 좋은데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너무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요. 주가가 음. 많이 올랐죠. 네. 갖고 계시다면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 뭐 자꾸 올라왔으니까 이걸 팔아서 덜 오른 걸 사고 이런 전략은 적절하지 않고 이거는 뭐 우리는 나중에 지나봐야 고점을 아는 겁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너버빅트라는 사람이 네. 초과 수익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엑사스 리턴스라는 책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으로 뭘 말하냐면 일시적 고점에 팔았다가 일시적 저점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음. 오가 아니라 그건 정말 어려운 건데 많은 분들은 그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나는 여기 팔았다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팔았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돈만 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팔사팔하다가 그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거는 전문가들도 너무 힘든 아니 일인데. 전문가란 게 없죠. 음.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고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이라는 건 결국 지수로 본다면 뭔가 경기에 좀 균열 징후가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유동성에 의한 어떤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어쩌면 추세적인 긴축이 나올 때 그럴 때 부러지겠죠. 연준에서 뭐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그 정도가 아니죠. 뭔가 여러 기업들이 고장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정도 나오고 아니면 뭐 IPO를 엄청 하나 뭐 그런 거 있기 전까지는 네. 강세장에서 10% 내의 조정은 항상 있거든요. 네. 밀리면 좀 사고 뭐 이런 전략인데 굳이 그거를 우리가 다 맞출 수 없으니 지금 이익이 좋은 것들은 그냥 들고 가시고 근데 이익이 좋아졌음에도 아직 주가가 좀 올라갔다 쉬는 것들도 꽤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뭐 단적인 이게 왜 이익이 좋아지냐 물어보신다면 일단 원화가 약하잖아요. 원화가 약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화로 환전했을 때 실적은 더 좋은 거예요. 그렇네요. 대부분 달러로 돈을 버는 기업들일 테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강도가 줄었더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초에 이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실적은 수출 기업 중에서 상당히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인 게 현대차그룹도 해당되고. 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당장 1월 며칠 날 또 대통령이께서 중국을 간다고 하니 한한령도 좀 풀릴 수 있고 하이브 같은 것도 내년에 BTS 완전체가 나온다는데 BTS가 좋아하진 않지만 네. 전 걸그룹을 좋아하지만 네. 그리고 세계 공연장에 달린 그 달러로 티켓을 팔 거 아닙니까? 그 달러가 그렇습니다. 환상돼서 들어오면 얼마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반도체도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은 좋아지는 거고 또 이런 기업들은 안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어린 친구들이 닌텐도 기기 살려면 돈이 너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환율 때문에. 아니 반도체 특히요. 반도체 때문에. 네. 반도체는 공급자가 지금 가격을 막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요. 분위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도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가전 가격도 다 오르겠죠. 그렇네요. 컴퓨터 가격도 엄청 오르겠고 걱정되는 건 내년 어느 시점에 그런 수요가 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시장이 그걸 근거로 해서 좀 흔들 수도 있는데 당장 저에게 칼렌더 데이가 앞으로의 3개월 내지 6개월을 물어본다면 여전히 우리의 관점의 핵심은 네. 이쪽에서 트럼프의 관세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무슨 제가 그래서 전략을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상당히 착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매크로를 본다는 거는 네. 좀 환을 투자한다거나 네. 그런 쪽에 굉장히 매크로가 더 필요하겠죠. 지금 주식 투자 얘기하기로 한 거잖아요. 저희가. 네. 우리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회사의 가치를 뺏어오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한국 주식은 매우 매력적인 거죠. 한국 주식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렇죠. 지금도 원래 이걸 과거에 알았냐 모르죠. 4월에는 알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좋아지는지를. 4월에 사실 생각해보면 삼전 주식이 막 4만 원대, 6만 원대 막 이랬었던 5만 원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한 8만 원만 가도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 말은. 전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도 3전 5만 원이 너무 쌌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5만 원을 샀다가
7-8만 원 비싸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과거의 어떤 박스권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영업이익을 예를 들면 굉장히 올라와서 한 달 전에 내년 2026년에 삼성전자가 한 74조 이 정도 얘기했었어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올라와서. 음. 그러다가 그때도 환호했는데 근데 그다음에 이제 좀 있다가 85조 얘기가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이제 85조거든요. 네. 근데 정말 안 나오면 100조 나올 거예요,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노무라에서 134조 네,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그럼 왜 애널리스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서야 얘기하냐? 음. 이렇게 재고가 없을지도 몰랐고 음. 이렇게 마진을 수요가 많을지도 몰랐고. 이렇게까지 마진을 많이 남길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흥분했다고들 하시는 게 10월에 충격받았어요. 음. 재고가 2주가 안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가진 주요 리스크가 재고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재고 계시네요. 이슈가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재고가 없어? 그러니까 TSMC랑 맨날 비교됐던 게 그 재고 이슈였는데. 재고가 실려는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음. 뭐 이건 카더라겠지만 물건 고라들 뛰어오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하고 뭐고 다 지금. 음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나쁘게 보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 하겠지만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1년 계약, 장기 계약하려고 난리가 나 있는데 맞습니다. 이 숫자들이 그러면 언제 반영될까요? 우리가 이걸 다 반영했는가 주가에. 음.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음. 가치 평가라는 게 무슨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연말 됐으니까 연초 기념으로 막 서점 가서 밸류에이션 기법을 공부하면 내가 돈을 벌 그런 거는 버핏도 얘기했지만 없어요. 음. 숫자 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현금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 보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냐예요.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 소위 우리가 흔히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보는 그레이엄 같은 분들이 1949년에 현명한 투자자를 썼을 때는 네. 그냥 저 재무제표도 제대로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싼 주식 사가지고 평균 회계하면 팔면 됐었거든요. 사실 한국 증시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불투명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게 제일 편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우리 증시도 소위 이제 상법 개정 이후에 선진화가 뭐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년에 기대 요인인데 뒤에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게 되고 일단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기업 본질 가치가 좀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 왔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84조로 컨센서스가 돼 있는데 안 나와도 100조면 지금 코스피 PER이 9.4배밖에 안 3배밖에 안 돼요. 오. 과거 우리 2000년 이후 평균 한 10.47배인데 평균만 가도 한 4,800 가는 거예요. 아직 오를 여지가 남았다. 그러니까 내년도 84조로 계산을 하면 한 PER이 10배, 10.3배, 10.4배니까 평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130조 가까이 나온다. 네. 그러면 PBR은 9배가 안 되는 거죠. 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수학이 아니라 산술 얘기하는 거예요. ROE가 25%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개념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떠밀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떠밀려서. 그러니까 주식이 뭐 자산 대비든 이익 대비든 가리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현재 이 기업의 이익 창출 수준과 속도를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불이 있고 네. 이 앞에 이제 기업이 있다고 치자고 비즈니스가 있고 네. 앞에 이익이 있고 끝에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그림자인 주가는 엄청 왔다 갔다 커 보이는데 네. 사실 이 그림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거는 이 비즈니스 환경이고 이익이에요. 거기를 집중해야지. 그렇죠.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모트라고 하는 해자를 갖고 있냐고 해자가 뭐 브랜드 같이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그 기업만이 가진 그게 무언가. 최종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을 만드는 핵심은 결국 가격 결정권이에요. 아,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 가운데 다들 사러 온다, 팔아달라고 호소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흔들리겠죠. 뭐 이게 음. 영원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긴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뭐 갈듯 말듯 맨날 이러고 있지만 뭐 맨날 뭐가 외국계 무슨 투기 자금이 들었다 맨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매일 확인하는 거는 매일 디램 가격 확인할 수 있고
뭐 잠깐 다 트렌드 포스라는 거 있어 재고 같은 거 보여주니까 볼 수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봤더니 이 아직 정도 하면 남았어. 갈 길이 남았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시장을 그냥 그런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네. 아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고 현대기아차도 뭐 로봇 관련주를 얘기하는데 뭐 현대기아차 좋지 않나요? 뭐 로봇 광고도 요즘 뭐 하고 음. 그러던데. 하여튼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를 좀 어느 업종이 좋다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지금 어느 업종 종목 다 올라가나요? 우리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이랑 네. 라면 업체 보면 네. 라면에 다른 업체가 올라가나요? 오뚜기 라면 우리가 진라면 아무리 사 먹어도 안 올라가요. 음. 이유는 해외사 결국 규모의 경제로 얼마나 매출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냐의 관건인데 그렇게 하는 유일한 회사가 삼양. 삼양식품이에요. 해외에서 팔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음. 들어가는 원료비에 비해서 훨씬 가격 전가 능력도 뛰어나고 음. 화장품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LG생명 같은 회사는 뭐 끝없이 추락을 하죠. APR 같은 회사는 계속 마진을 남겨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 여기서 오늘 정말 마지막 날이고 네. 저도 뭐 아까 기자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오면서 무엇을 얘기할까 하는데 한번 여기서 오늘 복귀를 했을 때 네.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음.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대개는 뭐 좋다 이렇게 물어봐서 할 텐데 그거 다 그렇게 하죠. 뭐 좋다고 물어본 뒤에 좋다고 했을 때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특히 AI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얕은 지식이 범람하고 있어요. 음. 뭐냐면 요약본을 읽고 네. 그게 내 지식인 양 착각들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넘쳐나는 정보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 투자가 커버할 수 있는 건 한 10종목 내거든요, 맥스로. 음. 최소한 자기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대중들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을 오.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우리가 과거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건데 오. 설명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래요. 질문은 매우 직관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빠지나요? 오르나요? 3개월 가나요? 이런 정말 거. 저는 답을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뭐 제가 뭐 미래를 알 수 없죠. 음. 근데 저는 이러한 시각에서 EPS 흐름이 매우 강력한 데다가 음. 연초가 되면 제 생각에 상법 개정 중에 자사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슈와 그쵸.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멀티플에 관한 부분의 변화도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책 이게 드라이브. 네. 결합된다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내년 상고 하절 얘기하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그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음. 우리가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흔히 표현을 쓸 때 저는 장기 투자를 선호해요. 네. 근데 장기 투자자가 이나 운명적으로 어느 종목을 만나서 딱 투자해 놓고 난 10년 뒤에 열어볼 거야. 그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니까. 음. 그러니까 버핏도 얼마나 그걸 다 들여다보고 또 보고 또 음. 보고 계속 체크해. 어쩔 때 이걸 좀 줄이고 다시 더 늘리고 이거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에 내에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네. 내년을 딱 놓고 봤을 때 상반기는 매우 선명한 소위 이익 성장이 보인다는 거죠. 오호. 상이 흔들려도 네. 거기에 있으면 조정폭은 제한될 것이고 그렇군요. 또 돈이 생긴다면 그걸 사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음. 근데 만약 정말 예상대로 5월에 네. 4월경에 한번 흔들렸다. 그러고 나서 그럼 잘 무너질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죠. 왜 그러면 이게 단기 조정 정도냐 아니면 진짜 확 꺾이는 거냐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가끔가다 이거 맞춰가지고 이제 스타들이 탄생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도 금융위기 때 굉장히 이걸 잘 하워드 막스 메모가 그때 아주 대박을 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버블은 지나봐야 합니다. 버블인지 여부와 진짜 네. 얼마나 세게 터질지는 닥쳐야 알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로서의 전략은 그 기업의 가치, 그 가치라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는 가격 경쟁력, 그쵸? 내가 가격 결정력. 가격을 올려도 나는 매출을 유지할 수 있거나 네. 딴 사람들 내 눈치를 보는 것도 음. 있겠죠. 여기는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 그 기업이 언제 얼마나
영업 자산과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는 게 바로 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음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최근에 네. 몇몇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음흠.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하고 향후에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 네.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에서 엄청난 이제 성과를 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이익을 많이 못 보고 외인들이 많이 이익을 봤다.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올해는 그러겠지만 작년 외인들이 손해가 컸겠죠. 어. 어떻게 오늘 한 해만 다 평가 외인들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이게 네. 난 거죠. 음. 그러면 일종의 외인들은 수익 창출을 했으니까 '이익 실현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져가면 될까요? 오랫동안 박스피에서 머물면서 분을 삭혔던 외인들이 좀 이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분을 분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냥 자산 배분 중에 이런 음음. 정도고 어떻게 우리가 외인이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인 중에는 균질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장기 투자자도 있을 거고 최근에 한국 증시를 자꾸 흔들고 있는 음. 소위 좀 그런 단기 펀드들도 있고 그거는 좀 약간 모멘텀 스타일로 하는 건데 그런 알고리즘 매매하는 애들도 있고 네. 외국인도 여러 개인도 저랑 기자님이랑 다르잖아요. 많이 이게 다르죠. 개인이 어떻게 한 명이겠어요. 네. 기관은 어떨까요? 음. 헤지 펀드가 있을 거고 액티브 기관이 음. 있을 거고 패시브 기관이 있을 거고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 봐요. 외국인, 기관, 음. 뭐 개인 이 셋으로 대표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분명히 외국인 내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기관도 그럴 거고요. 개인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구 어떤 아이가 뭐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어.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음. 잘 책임을 내미는 거죠. 어.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자기 스스로 정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진짜 먼저 본질에 관련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주시네요. 본질 떠나서 오늘 같은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과연 제가 무슨 어. 자격으로 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 그래도 나름 저도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고 네. 투자도 그렇게 하고 제가 직접 하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나칠 정도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나칠 정도로 어쩌면 굉장히 요행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어. 그러면 26 년에 그러지 말자. 그냥 어떻게 1년에 매년 50%씩 돈을 벌어요. 음. 투자라는 게 뭐 얼마 누가 벌었다 이런 것만 보시지 말고 네. 근데 꾸준하게 그러면 우리가 딴 데서 돈 벌 게 있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네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동산은 너무 또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음. 그 일자리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승진도 만만치 않은 음. 거예요. 저희 세대야 뭐 꿀 빠는 세대가 따치지만 한국이 제가 이제 가끔 대중 강연을 가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성장이 멈추는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저성장이 뉴노멀이다. 그쵸. 그럼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일하기도 싫어해요. 음. 게으르고. 음. 우리 애들을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부라는 게 무엇일까? 음. 임금 소득은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해. 선진국들이 노쇠화되면서 다 원래 미국은 한번 망했던 거잖아요. 음. 70년대 한번 망했었고 달러 근본위기가 붕괴됐다는 거는 달러 못 바꿔준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때 한번 그렇습니다. 망하는데 달랑 찍어대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때 또 한번 망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동성은 과잉 유동성을 가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유동성에 관한 투기적인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투기적 수요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 꽤 나오겠죠.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너무 꿈꾼다는 게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냥 소수의 트레이딩적 시각이고요. 트레이더의 시각이고. 우리는 지금 투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뭘까요?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 위험 대비 수익이 얼마냐를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샀어요. 삼성전자 같은 거 말고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1조 가면 5배 오르는 거 아니냐. 네. 리스크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거는 올라봤자 한 30%다 쳐도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내 재산을. 뭐 그런 차이. 음. 그러니까 위험 대비해서 얼마나 그래서 보통 위험 조정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 했나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왜 좋은 장이냐? 음. 위험 대비 조정 수익을 보는 곳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이었고 음. 만약 올해 시장이 75% 올랐는데 솔직히 50%도 수익이 안 나신 분이 있다면 그럼 매우 주식을 못한 거예요. 어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못 쳤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익이 좋아지는 섹터를 강하게 못 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간 소수인데. 그렇죠. 일찍 내려왔을 확률이 높고. 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 뭐 난 이거 안 먹고 마는 방법이에요. 네. 불안하니까 이러다 한번 뚫려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럼 그냥 내 판단은 그냥 쉴래. 이것도 방법이에요. 음흠. 만약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한다면 아직은 네. 달력만 바뀌었을 뿐 음. 어쩌면 내년 1월과 2월, 3월이 가장 숫자로 보면 화려한 시기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세게 오는 시기. EPS 장세에 있어서는 가장 강렬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충분히 즐기시는 게 네. 그나마 네. 우리가 2025년 마지막 날 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확률 높은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